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정현정입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7시 오늘 제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12일 밤 서귀포 시내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시민 이수영 씨가 미처 대피하지 못한 장애인을 업고 빠져나오는 모습인데요. 매연이 자욱하고 불길이 솟는 건물 속으로 뛰어들어가 한 가족을 지킨 수영 씨는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멈칫했지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야겠다 생각했다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마음과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빡빡한 일상에 모처럼 따스함이란 꽃을 틔웠습니다.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립니다.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명환 의원과 짤막대담 준비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군이 제주에서도 위안소를 운영했다는 증언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위안소 건물을 후손들이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를 제주에서 본 세상과 취재 후기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고병수 제주시 갑 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당선 소감과 진보정당 정치인으로서의 역할, 앞으로 계획에 대해 얘기 나눕니다. 본격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이 몰리면서 도내 해수욕장이 오늘부터 야간 개장에 돌입했는데요. 하지만 예년만큼 덥지 않은 날씨에 피서객의 발걸음이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야간 개장에 돌입한 이호태우 해수욕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전수 기자, 네,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좀 사람들로 붐비고 있나요? 네, 현재 오후 7시가 조금 넘어가는 시간인데요. 오늘 야간 개장을 시작한 2호 해수욕장에는 물놀이를 하거나 해변을 거닐면서 여름 밤바다를 만끽하는 피서객을 볼 수 있습니다. 야간 개장한 해수욕장은 이곳 2호 해변을 포함해 제주 시내 모두 4곳인데요. 다음 달 15일까지 저녁 7시부터 9시 사이에 운영됩니다. 하지만 예년처럼 피서객이 몰리진 않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난 3년 동안 제주시 7월 평균 기온이 27도를 넘는 무더위를 보였지만 올해는 평균 기온이 22.8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와 비교해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 이곳 주민들의 얘긴데요. 요즘 피서철 분위기는 어떤지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2호 이동 오도마을 김갓생 부녀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녀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곳에서 장사를 오래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피서객의 발걸음이 좀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체감을 하시나요? 예, 날씨도 춥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바닷물에 오셔가지고 또 바다 수영을 거의 안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그 튜브 대여 사업이라든가 저기 탈의실 거기도 작년에 비해가지고 반토막이 났는데 오늘부터 야간 개장했으니까 관광객들뿐만이 아니고 제주도민들도 모두 오셔가지고 사랑과 정이 넘치는 2호 해변에 오셔가지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기상청은 올해 덥지 않은 이유를 북태평양의 덥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에 상륙해 있는 찬 공기에 밀려서 충분히 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 안으로 장마가 끝나면 평년 더위를 회복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예년같이 많은 피서 인파가 좀 몰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해수욕장에서는 또 특별한 환경 캠페인을 진행한다고요? 네, 해마다 피서철이면 해수욕장 주변이 넘쳐나는 쓰레기로 고민인데요. 피서객들이 직접 해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는 쓰레기 대가족이 캠페인이 올해 처음 2호 해수욕장에서 진행됩니다. 바로 여기가 쓰레기 대가족이 캠페인 운영 부스인데요. 이곳으로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 10리터 봉투에 쓰레기를 채워온 피서객들에게 미니 돗자리, 음료수 등이 증정될 예정입니다. 해변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워 환경을 보호하고 다양한 보상을 통해 피서객의 즐거움에도 보탬이 되는 일석이조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제주의 해변을 찾는 의미를 더해주는 이번 캠페인은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야간 해수욕이 펼쳐지고 있는 2호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라입니다.
오늘 예정됐던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신문이 연기됐습니다. 내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될 대규모 개발사업장 현장 방문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오늘 시사용어 사전에서는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의회가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 14일 이내에 도정 업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데요. 이와 달리 행정사무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 수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1월 5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장의 특혜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꾸렸는데요. 특위는 제주도와 사업 시행자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논란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 현직 도지사 등에 대해서 출석 요구도 했지만 모두 불출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가동에 들어간 지 어느덧 8개월. 내일부터는 대규모 민간 사업장 17곳에 대한 현장 방문과 함께 하반기 활동에 나섭니다. 보도에 나종훈 기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꼼수회피 논란이 불거진 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 조성 부지입니다. 마을 반대대책위는 반생태적 사업이라며 이미 도민 10,000명의 반대 서명까지 받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내일부터 나흘 동안 동물 테마파크를 포함한 대규모 민간 사업장 17곳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질서를 바로잡고 이제 도민들의 의혹들을 해소하는 그런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다 할 핵심 한 방 없이 끝난 상반기 활동에 이번에는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인데 우려는 여전합니다. 현장조사 재개 첫날인 내일 들리는 사업장은 동물 테마파크 등 모두 4곳. 사업장 한 곳당 방문 시간은 1시간, 특별위원은 20명이나 되면서 산술적으로 위원 1명에게 주어진 질의응답은 단 3분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행정사무조사 하반기 주요 활동으로 예고했던 증인신문도 원희룡 지사와 문대림 JDC 이사장의 불참으로 잇따라 연기되며 상당 부분 김이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제주도의 그동안의 구태적인 그런 개발 관행을 바꾸겠다. 그런 사업 계획에서도 밝혔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상당히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지난해 11월부터 8달 가까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행정사무조사 특위. 행정사무조사 특위 하반기 증인 출석부터 꼬인 상황에 내일부터 있을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에서 어떠한 반전 카드를 꺼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에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와 함께 공개 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수렴하라는 요구에 화답한 건데요. 남아있는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최승민 기자가 전합니다. 이달 초 성산읍 반대대책위가 제주도에 보낸 공문입니다. 원희룡 지사에게 2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도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 개최 요구입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 등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반대하는 도민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두 번째는 제주공항 활용 극대화 방안을 연구한 ADPI 연구진을 초청해 직접 보고서를 검증하자는 겁니다. 반대 주민과 단체의 요구를 제주도가 적극 추진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진행 과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반대 주민과 단체 대표를 직접 만났고 도지사 면담과 공개 토론회 개최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주민과 도지사 면담을 이달 안에 추진하고 이후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일정입니다. ADPI 보고서 검증은 제주도만 나서서 될 일이 아니라며 이후 과제로 논의한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이에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등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갈등 해결을 위한 결론이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반대 측은 도민 공론조사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고 원 지사는 공론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현실적인 중재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 측은 ADPI 보고서를 검증하지 않으면 제2공항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용역을 비롯한 사업 주체는 국토부로 정부의 참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 등은 연사로 준설을 위해 제주도가 문화재청에 신청한 현상 변경 허가가 최근 불허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크루즈 항로 개설이 불가능한 게 다시 확인됐다며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과 편법 등에 대한 정부의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제주도와 해수부가 제주시 탑동에 22만 톤급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는 신항만 건설을 추진하는 건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이 순수한 해군기지였다는 대국민 사기극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해군과 제주도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KBS 보도로 알려진 추자지역 건설업체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자치경찰이 오늘 해당 건설업체 사무실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자치경찰에서 압수수색한 건설업체 2곳은 석산이라 불리는 추자면 신양리 상대 보전 지역을 장기간에 걸쳐 불법 폐기물과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잔여 레미콘이나 폐콘크리트 등의 건설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리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 혼디 쉼팡이 오늘 전국에서 3번째로 제주시청 건너편 건물 3층에 편의시설과 상담, 교육실을 갖춰 문을 열었습니다. 이동 노동자 쉼터는 전국 서비스 산업노조 제주본부에서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주중 24시간, 주말과 휴일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 유명 비영리 민간단체 회장인 50살 김모 씨를 건축 민원 해결을 빌미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시행사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 조사 결과 대부분 돈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투표 결과입니다. 찬성 19명, 민주당 강민수, 강성의, 강철남, 김경미, 김용범, 김태석, 문경훈, 문종태, 박원철, 송창권, 양영식, 이상봉, 이승아, 정민구, 좌남수, 현길호, 홍명환, 정의당 고은실, 교육위원 김창식. 반대 14명, 민주당 강성민, 박호영, 송영훈, 임상필, 조훈배, 자유한국당 김황국, 오영희, 바른미래당 강충용, 한영진, 무소속 강현호, 안창남, 이경용, 교육위원 강시백, 오대희. 기권 7명, 민주당 강성균, 고태순, 김경학, 김희현, 고용호, 교육위원 김장영, 부공남. 이공항과의 관련성으로 뜨거운 이슈였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보셨는데요.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2달 만에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결국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과반수 찬성에 2명이 부족해 부결로 결론 나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홍명환 의원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홍명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정도의 정치적 계산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리라, 부결되리라 예상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뭐 정치 계산은 잘 못하고요. 네. 저는 뭐 무난하게 통과될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의회의 권한이 커지죠. 뭐 집행부에서는 법률 위반이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법률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손해볼 게 없는 조례인데 왜 많은 이 동료 도의원들이 반대나 기권표를 던진 거라고 보시나요? 참 저도 참 의아한데요. 도민의 77% 이상이 개정을 원하고 또한 도민의 권익을 존중하는 조례이고 또 도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례이고 그런데 이게 참 이런 경우가 참 저도 참 납득이 좀 안 가는데요. 어쨌거나 제가 이 과정을 쭉 돌아보니까 처음에 이제 발의를 할 때도 한 23분 이상이 동의를 했었는데 네. 이제 도회에서 제주도에서 어떤 제의라든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다 보니까 한두 분 이게 자꾸 이렇게 한두 의원님들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시던데 아무래도 그 뭐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제주도의 입장이 많이 아주 결정적인 이유를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투표 당일 40명 의원 가운데 19명이 찬성, 그리고 14명이 반대, 7명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돌아가신 윤충광 의원을 제외해도 민주당 도의원만 28명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서 이제 질이 멸렬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단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돌아가신 우리 허창옥 부의장님 그리고 지금 오늘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 윤충광 두 의원님의 빈자리가 크다 이 부분이 느꼈고요. 그리고 19분 찬성자 중에서 그래도 17분이 우리 민주당 도의원님들입니다. 그래도 도민의 뜻을 제대로 한번 받들어 보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의 다수가 우리 민주당 의원님이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도 해주시고 바라고요. 네. 또 물론 뭐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 몇 분이 지금 반대와 기권을 하셔서 부결을 한 부분에 대한 비판은 저희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민주당 몇 분 중에 이제 반대와 기권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기권표가 눈에 띄더라고요. 기권 7표 중에 교육의원 2분을 제외하면 이제 5명이 민주당입니다. 이게 기권은 찬성은 아니죠. 근데 사실상 기권은 반대의 효력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왜 기권을 던졌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이게 그분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기권하셨던 의원님들이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그 위치에 있고, 네. 재선, 3선,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이셔서 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아쉽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기권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무책임한 어떤 판단이 아니셨나 실수하신 게 아닌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이 찬성이냐 반대냐에서 끝까지 고민을 좀 했다고 봐야 할까요? 아마 고민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요? 네.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권을 일단은 내놓으셨겠죠. 정의당, 민주평화당, 녹색당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민주당을 규탄하고 있고요. 또 일부 단체에서는 적폐라는 말을 써가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원색적으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민주당은 어떤 길을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 어떤 도민의 기대가 무산된 거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으로서 상당한 책임이 있는 거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번 조례에 주도를 하신 분들이 19분 중에 17분들이 민주당 의원님들이셔서 저희들이 아무튼 이 추후에 어떤 다른 어떤 치유 방법, 개선 방법이 있다면은 수정안이라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결과에 대해서 제가 자꾸 질책하는 질문만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또 거기에 관련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바른미래당이 부결 당시 시일 야방 성대곡이라며 폐회사한 김태성 도의장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도의원들을 매국노로 이렇게 몰아갈 수 있냐, 의원직과 또 의장직, 의원직 사퇴를 또 요구를 했죠. 그게 글쎄 김태석 기장이 도민의 어떤 권리를 지키는 조례, 도의회의 권익을 지키는 조례를 스스로 저버린 것에 대한 탄식을 시일야 방성대곡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를 마치 또 외국노로 이렇게 과대 해석하는 거는 저는 그 바른미래당 그분들의 좀 오바가 아닌가,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 공세라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존재감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고자 좀 자극적인 발언하는 거는 우리의 어떤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기권한 분들은 좀 그만한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했고 또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공항 문제만 아니라면 이제 찬성표를 던졌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좀 개정안 발의 가능성도 맞습니다. 수정해서 할 가능성도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 23분 발의받을 때도 지금 표결에 반대하신 의원님들도 상당수 동의를 하셨었고요. 네. 지금도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주 이게 바람직한 조례이고 단지 지금 시기상 문제를 언급하시는데
이 조례 취지에 동의하시면은 그냥 찬성을 해주시면 좋았을 건데 자꾸 이 핑계 잡게 되면서 이제 북일이 됐는데요. 그러한 어떤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생각, 또 반대하시는 도민들의 생각도 좀 일부 수용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도민의 7, 8화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도민 대다수의 뜻을 여기서 제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면서 기술적으로 문안을 좀 수정한다거나 또 내용을 약간 수정해서 네. 반드시 이번 조례는 수정안을 통해서라도 개정을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박원철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님들하고 주변 동료의원님하고 의논해서 네.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 부결이 보여주듯이 제주사회에서 2공항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 같습니다. 이 2공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가장 중요한 게 아마 도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고 예. 또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 권한을 우리 도민들에게 주어서 그 결정을 우리 국토부가 좀 수용해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네, 앞으로 이 파장을 또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군이 제주에서도 위안소를 운영했다는 증언이 지난주 공개돼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위안소 건물을 후손들은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중국이나 동남아, 일본 그리고 국내 사례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제주에서 본 세상, 김익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최대 일본군 위안소가 있었던 중국 난징. 실제 위안소로 쓰였던 이곳에 4년 전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눈물로 형상화했습니다. 我们是以泪作为这个馆的一个魂，这样呢，就是说慰安妇呢，他们一直伴随着他们一生。 입구엔 만삭의 위안부 조각상을 세웠습니다. 이곳에 끌려와 3년 동안 모진 수모를 겪었던 북한의 박영심 할머니가 모델입니다. 3,000제곱미터 규모의 이 기념관은 전시물 1,600여 점과 사진 680여 장 등을 진열해 일제히 만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因为这些老物件和我父亲一样，他见证了那一段历史，我们的后人不能忘记历史。 기념관을 만들기까지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008년 화재 이후 건물은 한동안 방치됐고 보존과 개발을 놓고 10여 년간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2014년 난징시가 보존 결정을 내렸고 운영까지 맡으면서 일제 침략 역사를 증언할 역사 교육장으로 거듭났습니다. 我觉得应该把它保留下来，教育后代嘛，对不对？ 이처럼 중국이 역사 현장을 보존하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많습니다. 1931년 상하이를 점령한 일본군이 처음으로 만든 이 위안소가 대표적입니다. 大家都知道了，这是亚洲甚至世界第一家慰安所。 상하이에만 일본군 위안소가 160여 곳이나 존재했지만 시내 중심가에 있어 주민들이 거주지로 사용하는 건물을 보존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표적인 한두 개만이라도 보존해 살아있는 역사적 증거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必须要反省历史，如果对历史的问题一味的拒绝，这个民族是没有美好未来的。 이런 노력들의 결과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 이어 해외에선 4번째로 중국의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고 관련 사료와 피해자 유물 등을 모은 위안부 박물관도 만들어졌습니다. 윈난성과 헤이룽장성에서는 옛 위안소 건물을 지자체가 맡아 기념관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교훈이 되고 역사를 가르쳐서 반드시 문제 해결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해자인 일본은 위안소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1945년 오키나와 전투 당시 미군이 첫 상륙했던 자마미 섬. 이 섬에 주둔한 일본군을 위해 한국 여성 7명이 위안부로 끌려왔습니다. 岸部隊が約1000名ですね、来たんですよ。その時にこの慰安婦たちも一緒に船で来てやってきたんです。 마을 외곽에 붉은 기와를 얹은 이 전통 가옥이 당시 위안소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오키나와 최남단 이시가키 섬에도 일본군은 위안소를 차렸습니다.
이처럼 2차 대전 당시 오키나와에만 위안소 140여 곳이 있었지만 모습이 남아있는 건 2곳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위안소의 흔적도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 본토 사정은 어떨까? 광복 직전까지 조선 여성들을 유린했던 일본 중부 지역의 군 위안소. 1991년 나가노시는 도로 확장을 이유로 숨기고 싶은 과거를 철거했습니다. 이젠 아파트로 바뀌었지만 코자와시 기억은 생생합니다. 군대가 집을 빼앗아 위안소로 만든 일. 치마 저고리 차림의 한국 여성들도 기억합니다. 朝鮮の人は皆そこへっていう方を洗濯ね一種のところでこう棒で叩いたりそういう時には見たけどね. 일본 정부와 자치단체가 숨기고 싶은 역사를 하나둘 없애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도 양심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2005년 일본 시민들의 힘으로 도쿄에 문을 연 전쟁과 평화 자료관이 대표적입니다. 온갖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2008년부터 오사카 등에서 수요 집회를 이어가는 시민 모임도 있습니다. 平和への道を共に生きていくようなそういう世の中をね未来の子どもたちのためにもハルモニーの後に続いて作っていきたいです. 그렇다면 국내 사정은 어떨까? 현재 전 세계 위안부 박물관 11곳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선 건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 부설 위안부 역사관입니다. 한국과 일본 시민들이 돈과 사료들을 제공해 만들어낸 연대의 성과물입니다. 서울 시내에도 박물관이 들어섰습니다. 10년에 걸친 건립운동을 통해 여러 나라 시민들 지원으로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성폭력 등 전쟁 성폭력의 문제로 주제를 확산시켰습니다. 가장 최근에 문을 연 박물관은 2015년 대구의 히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입니다. 역시 시민 모임이 주도해 건립운동을 시작한 지 8년 만에 1920년대 일본식 기와집을 역사 교육의 장소로 바꿔냈습니다. 좋은 역사관이 되고 영원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사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위안부 박물관 4곳 모두 위안소 건물이란 역사적 상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1, 2년 전 부산과 대구에서 위안소 건물에 대한 증언이 잇따라 나왔지만 후속 연구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그 사이 해당 건물들은 방치된 채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 위안소 증언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선 위안소였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시급합니다. 건물을 꼭 보존해야 하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안소는 전쟁 범죄에 살아있는 증거. 일본 정부가 이를 자꾸 왜곡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는 자명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제주에서 본 세상 김익희입니다. 네, 제주에서 본 세상을 통해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위안소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을 취재한 김익태 기자와 함께 위안소에 대한 얘기 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 관련 기사를 전해드리면서 저도 제일 궁금했던 게 위안소를 특정했던 그 할아버지의 증언. 네. 오시종 할아버지 한 분만 증언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주대학교 조성윤 고성만 교수가 이번 연구를 위해서 그 성산보 지역 주민 90살 안팎의 주민들과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근데 위안소를 기억한 건 이 올해 91살의 오시종 할아버지가 유일했습니다. 네, 주민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어떻게 오 할아버지 한 분만 이걸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요? 네, 위안소가 그 할아버지가 살던 집에서 불과 한 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1929년에 태어난 뒤 같은 집에서 쭉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안소 운영 시기가 1945년이라고 지금 증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당시 17살 때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연구진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단지 위안소에 가까이 살던 사람의 증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또 그렇게 결론을 쉽게 내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증언뿐만 아니라 일본 측의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입니다. 네. 특히 패전과 함께 돌아간 일본 해군 대원들이 신요회라는 전우회를 조직했거든요. 그들 중 일부는 제주를 다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당시 그 사진 밑에 보이시죠? 조그맣게 보이는데 네. 당시 고산 지역에서 근무했던 120 신요대 소속 요가랜들의 기념 사진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여가를 보낼 만한 곳이 없었다 이런 기록을 남겼거든요. 네. 여기서 그 여가란 단어가 의미하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45 신효대에는 있었는데 120 신효대는 없었다. 여가 시설 이거를 위안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가 시설이 없었다라는 네. 게 고산 지역은 120 신효대가 없었는데 45 네. 신효대가 성산포에 있었거든요. 네. 거기만 여가 시설이 있었다. 네. 그래도 억울하다 뭐 이런 취지의 증언이겠죠. 근데 이제 위안소 제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국내에도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전문가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요? 네, 그렇죠. 여러 전문가들한테 취재를 해봤는데 아주 주목할 만한 분석을 해주시는 전문가 있더라고요. 제주 위안소는 일본 해군에서 운영한 걸로 네.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 해군이 위안소를 운영하는 방식이 육군과 달랐다고 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굉장히 그 부대랑 가까운 곳에 위안소를 새롭게 마련하는 방식으로 위안소를 두더라고요. 제주도는 어떠한 일본 해군이 들어왔었고 목적이 무엇이었었고 전쟁 말기에 제주도에서 무슨 일을 했었고 이런 연구가 다 되었잖아요. 그거에 미루어 봤을 때 일본 해군이 이제 특정한 위안소를 두고서 전용으로 이용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본 해군의 위안소 운영 방식이 오할아버지의 증언과 매우 유사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사창가라든지 공창가를 이용했었는데 해군은 그렇지 않고 자기 부대 가까운 곳에 그냥 일반 시설, 민가를 네. 수용해서 이용했다라는 건 그런 증언이 이번 할아버지 증언과 아주 비슷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후속 연구가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위안소로 특정하려면 사실 태평양 전쟁 말기 그 성산 지역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추가 증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성산에 주둔했던 이 요카렌 생도들이라든지 유족들의 추가 증언이 필요하고요. 관련 사료 발굴도 중요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신효대는 어떻게 주둔했는지, 거기에선 위안소를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번에 증언으로 지목된 건물이 진짜 위안소가 맞다. 이게 정말 확인이 되면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주에서 본 세상에서 취재한 내용을 보신 것처럼 이 부산과 대구에서 비슷한 증언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네. 후속 작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사실상 지금 방치한 상태입니다. 이 고증 작업을 거쳐서 이 제주도에 있는 이 위안소 건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하고요. 네. 이후에 중국처럼 위안소 건물을 역사적 반성의 장소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개인적인 질문인데 오 할아버지께서는 왜 지금에서야 이 증언을 해주신 걸까요? 증언은 한 7, 8년 전에 먼저 있었는데 네. 연구자들이 아마 그 연구를 조금 더 깊숙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야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주 화제를 끌었던 일본군 위안소에 대해서 또 김익태 기자와 함께 취재 뒷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에 고병수 제주시 갑 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지난주 진행된 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57.2%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는데요. 내년 총선을 이끌 고병수 신임 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대원 현 위원장과 경합 끝에 57.2%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 당선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모든 경쟁이 힘들듯이 이번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선거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간발의 차로 이겼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근데 당원들이 저를 이번에 위원장으로 뽑아준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것은 하나는 변화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내년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데 강한 힘을 가지고 활기를 띠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바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제주에서 지금 비례대표 진보정당 국회의원은 있었지만 지역구 의원은 아직 없습니다. 예. 내년 총선에서 제주 최초로 진보정당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도록 하겠다 밝히셨습니다. 예.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높다고 보시나요? 미약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미약한 수준이지만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공부를 해봤고 누구나 경험해봤듯이 공부 성적이 지금 안 좋다고 영어의 성적이 좋지 않을 것인가 노력하고 도민들의 신뢰를 많이 얻어가면서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고 그것은 곧 총선 승리, 그리고 지역구에서 진보정당이 역사상 첫 지역구 의원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직접 출마할 계획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이 제주의 진보정당 의원 꼭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전국 상황이 그렇듯이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많고 그다음 제1당이고 제2당이 자유한국당. 제주도 현실에서 볼 때는 거의 다 민주당 도의원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도가 행복해졌을까? 좋은 정치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국민들이고 지금 도민들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적절한 견제와 그리고 적절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이 정의당이 아마 그 제주도 정치사에 중요한 획을 그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현재도 제주도 의회에서 정의당 의석은 단 한 석에 불과하죠. 그것도 이제 비례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제주 도민들이 정의당을 외면한다고 보시나요? 외면은 아니고요.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외면이 아니고 네. 아직 정의당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그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신뢰란 것은 결국 도민들 속에서 들어가서 도민들이 눈과 귀가 되어서 어떤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도민들의 제시해서 믿음을 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세력을 키워주는 걸 봤을 때 도민들이 표로 아마 좋은 결과로 저희들에게 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신뢰를 얻는 게 우선이다는 말씀이시죠. 이 제주 현안에 대한 입장도 궁금한데요. 20항 갈등 해법, 정의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동안에는 조금 대응을 좀 미진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2공항에 대해서는 몇 년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도 좀 많이 달라졌고 정의당으로서는 작년 지방자치 선거 때는 원점 재검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성산업 주민들이라든지 제주도민 시민사회 대책이라든지 여기서는 공론화 작업 10월에 아마 국토부에서 결정을 할 거라 그러지만은 거기에 발맞춰서 공론화 작업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 여기에 아마 같이 보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내년에 이제 총선 출마 입장도 밝히셨으니까 이제 의원으로서는 좀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신지. 국회의원. 네네, 의원으로서. 저는 당연히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제주도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정도로 진보적인 후보로서 당선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도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가장 큰 이슈인 4.3 특별법 개정안 같은 것들이 통과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두 가지 측면으로 봅니다. 하나는 자유한국당처럼 지금 국회를 열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 그리고 두 번째 민주당 국회의원이 3분이 있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지 못하는 4.3 유족이라든지 그런 많은 분들에 대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저 같으면 그것들을 강하게 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국회에서 발휘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호부처럼 또 제주에 유력 정당이 하나 더 자리 잡게 될지도 앞날이 궁금해집니다. 좋은 모습 기대하겠고요. 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제법 무더웠습니다. 고산 지역의 낮 기온이 최고 27.7도까지 오르는 등 28도 가까이 오른 곳이 많은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은 28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의 더위가 예상되고요. 강한 자외선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와 오존 농도 모두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하늘은 구름도 없이 깨끗한 모습인데요. 내일은 맑은 하늘 보이다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최고 28도까지 오르며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내일 해상에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아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높지 않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 수요일은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며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해상의 날씨도 좋지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추자도 석산의 불법 폐기물 실태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오늘 건설업체 사무실과 거주지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KBS가 제기한 의혹과 문제의 심각성에 수사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이 내용은 잠시 후 9시 제주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